오헨리 단편선 마녀의 빵. 오헨리 지음 김명철 옮김. 미스 마사 미첨은 길 모퉁이에서 계단을 3개 올라가 가게의 문을 열면 문에 매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내는 작은 빵집을 운영했다. 미스 마사는 40살이었고 2,000달러의 예금 잔고를 갖고 있었으며 의치 2개와 인정 많은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마사보다 조건이 못한 사람들도 결혼을 많이 하지만 마사는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2~3번 찾아오는 어느 손님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는 안경을 쓰고 갈색 수염을 조심스레 다듬어서 뾰족하게 기른 중년 남자였다. 그는 독일 억양이 강하게 섞인 영어로 말했다. 그의 옷은 낡고 기운 자국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곳은 구겨지고 헐렁했다. 하지만 외모는 말끔했고 매너도 아주 좋았다. 그는 항상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은 빵 2덩어리를 사갔다. 신선한 빵은 한 덩어리에 5센트였고 오래되어 굳은 빵은 5센트의 2덩어리였다. 그는 굳은 빵 이외에는 어느 것도 사가는 법이 없었다. 언젠가 미스 마사는 그의 손가락에 빨강과 고동색 얼룩이 묻어있는 걸 보았다. 그때 그녀는 이 남자가 화가이며 매우 가난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어느 다락방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딱딱한 빵으로 배를 채우며 미스 마사 가게의 맛있는 빵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마사는 잘게 다진 고기, 담백한 롤빵, 잼과 차를 차려놓은 식탁에 앉을 때마다 종종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 점잖은 화가가 찬바람 부는 다락방에서 마른 빵을 먹는 대신 자신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스 마사는 인정 많은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그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느 날 마사는 세일 때 샀던 그림 한 점을 방에서 가져와서 빵가게 계산대 뒤쪽 선반에 세워 놓았다. 베네치아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다. 인상적인 대리석 궁전이 대지 위에, 아니 땅이 아닌 물 위에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배경에는 손으로 물장난을 치는 아가씨들이 타고 있는 곤돌라, 구름, 하늘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명암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화가라면 이 그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틀 후 그 손님이 찾아왔다. 죄송하지만 묵은 빵 2덩어리 주세요.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부인. 마사가 빵을 사는 동안 그가 말했다. 그래요? 미스 마사는 자신의 계략이 맞아 들어간 것에 기뻐하며 말했다. 저는 예술, 벌써 예술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를 무척 좋아한답니다. 특히 그림을요. 그녀가 질문으로 말을 바꾸었다. 보시기에 이 그림이 괜찮은가요? 저 궁전은 그리 잘 그리진 못했습니다. 손님이 말했다. 원근법이 잘못됐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그는 빵을 집어들고 인사를 하더니 바쁘게 나가버렸다. 그래, 저 사람은 화가가 틀림없어. 미스 마사는 그림을 다시 자기 방으로 갖다 놓았다. 안경 너머 그의 눈은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하게 빛나던지 그 훤한 이마는 또 어떻고 한번 슬쩍 보고 원근법을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묵은 빵만 먹고 살아야 하다니 물론 천재들은 인정받기 전까지 종종 그런 시련을 겪는 법이다. 만약 이 천재가 2,000달러의 은행 잔고와 빵집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의 후원을 받는다면 예술과 원근법에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인가. 하지만 그건 한낱 백일몽일 뿐이지. 마사. 이제 그는 가게에 올 때마다 종종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 가곤 했다. 그는 생기 있는 마사의 말을 반기고 있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묵은 빵만 사갔다. 케이크 한 쪽이나 파이 한 개, 혹은 그녀가 만든 달콤한 셀리런, 구워서 바로 먹는 과자 하나 사가는 법이 없었다. 마사는 점점
그가 여위고 힘을 잃고 있다 생각했다. 그가 사 가지고 가는 빈약한 빵에 뭔가 맛있는 걸 더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마사는 예술가들의 자존심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없었다. 마사는 파란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실크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다. 그리고 뒷방에서 마르멜로 씨앗과 붕산을 섞어 신비한 혼합물을 만들었다.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안색을 좋게 하려고 이것을 사용해 왔다. 어느 날 그 손님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게에 들어왔다. 그러고는 진열대 위에 동전 하나를 올려놓고 묵은 빵을 주문했다. 마사가 굳은 빵에 손을 뻗을 무렵 요란한 경적과 비상종 소리가 울리면서 육중한 소방차가 지나갔다. 그 손님은 누구나 그러하듯 얼른 문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마사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계산대 뒤에 선반 제일 밑에는 우유 장수가 10분 전에 두고 간 신선한 버터 1파운드가 있었다. 빵 자르는 칼로 마사는 묵은 빵 2개에 깊은 칼집을 댔다. 그러고는 버터를 듬뿍 채워 넣은 다음 다시 빵을 꼭꼭 눌러 붙여 놓았다. 손님이 다시 진열대로 돌아왔을 때 마사는 빵을 종이에 싸고 있었다. 평소처럼 유쾌하게 대화를 얼마간 나눈 후에 그가 돌아가자 마사는 혼자 빙그레 미소 지었다. 물론 약간 설레기도 했다. 너무 대담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그가 화를 내진 않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다. 먹을 것 같고 뭐라고 하겠는가? 버터 좀 넣었다고 처녀답지 못한 너무 스스럼 없는 행동이라 하지는 않겠지. 그날 내내 마사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 그가 자신의 작은 속임수를 알아차리는 장면도 상상해 보았다. 그는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을 것이다. 방 안에 세워놓은 그의 이젤에는 나무랄 데 없는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놓여 있을 것이다. 이윽고 그는 마른 빵과 물로 점심 준비를 할 것이다. 그가 빵 한 덩어리를 써는 순간 마사는 얼굴이 붉어졌다. 과연 그는 빵을 먹으며 거기에 버터를 바른 사람의 손길을 느낄까? 그이는 그때 가게 문에 매달린 종이 사납게 울렸다. 누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마사는 황급히 달려나갔다. 2 남자가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젊은 남자였는데 여태껏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 예술가였다. 그는 시뻘개진 얼굴에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있었으며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꽉 움켜쥔 2 주먹을 마사를 향해 마구 흔들어댔다. 미스 마사를 향해서 말이다.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는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계속해서 독일어로 뭐라 악을 썼다. 젊은 남자가 그를 끌어내려고 애를 썼다. 그냥 안 가겠어. 그가 잔뜩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저 여자에게 따끔하게 말해야겠어. 그는 마사의 가게 카운터를 쾅 내리쳤다. 당신이 다 망쳐놨어. 소리치는 그의 안경 너머에서 파란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알겠냐고, 이 쓸데없이 참견하는 늙은 고양이야. 마사는 비틀거리며 선반에 몸을 기대어 한 손을 파란 물방울 무늬 블라우스 위에 올려놓았다. 동행한 젊은 남자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자, 이제 그만두자.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씩씩거리는 남자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은 해주고 가야 할 것 같군요, 부인. 그가 말했다. 어쩌다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저 사람은 블럼버거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사죠. 저는 저 사람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달 동안 시청 건물 신축 설계도를 열심히 그려왔습니다. 상금이 걸린 현상 공모에 응모할 작정으로요. 그리고 바로 어제 간신히 선을
잉크로 그리는 단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계사들은 항상 처음에 연필로 선을 그립니다. 일단 그 작업이 다 끝나면 딱딱하게 굳은 빵 부스러기로 연필선을 문질러 지우지요. 그게 인도산 고무보다도 더 좋거든요. 블럼버거는 항상 여기서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인, 버터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았죠. 이제 블럼버거의 설계도는 잘게 썰어서 기차 칸에서 파는 샌드위치 속 재료로밖에 쓸 수 없게 되었답니다. 미스 마사는 조용히 뒷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파란 물방울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벗고 예전에 입던 허름한 갈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창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마르멜로 씨앗과 붕산의 혼합물을 쏟아 버렸다.